자,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 설명할게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됐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밑에 예시에 원을 하나 파란색 원을 그려놨어요. 자, 중심이 0,0이고 그 반지름이 1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모양의 원인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요. 자, 얘가 평행이동 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점이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모든 점들이 싹 이제 이동이 된 거죠. 이제 파란색 원에도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점들이 모두 다 이동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로, 자, 점이 모여 선이 됐다고 했죠. 자, 이제 중심은 표현되지 않는 거지만 찍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점으로 찍어놨어요. 실제로는 찍진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임의의 점의 좌표값을 전을 x, y라고 하고 이동한 후를 x 다시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환식이라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변환식이라고 해도 어떤 식이 성립하게 돼요. 변환한 후는 변환하기 이전에 점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된 만큼을 더해주면 됐죠. 그러면 변환된 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평행이동돼서 여기 있는 빨간색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알기 위해서 그 변환되기 전 이 방정식 있죠? x, y. 여기에다가 이 변환식을 대입을 해요. 변환식을 대입을 해요. 근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x, y로 돼 있잖아요. 다시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환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바꿔줘요. x, y를 x 다시 y 다시라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 빨간색 식의 원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 다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다시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반지름 1의 제곱.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3,2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가 3,2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2만큼 원점에서 이동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보면요. 이 변환식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이항해서 좀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요. 어떤 부호가 반대? 이동한 만큼이 대입되는 게 아니라 x나 y, x-y- 여기 뒤에 이동한 만큼의 숫자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된 값이 뒤로 대입해서 들어와서 대입된다는 게 좀 점의 평행이동과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점이나 도형의 평행이동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여기 이 내용입니다.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 차이점을 구분해라. 뭐가 차이가 나냐? x로 a, y로 b 똑같이 평행이동 됐을 때요. 점은 그냥 그 이동된 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점인 경우엔 그냥 그대로 부호 똑같이 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만큼 b만큼 이동해도요. 그 부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변형해서 변환식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호가 다르게 들어가서 대입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자,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얘를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자, 얘가 평행이동이 됐는데 어떻게 평행이동 됐냐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됐대요. 자, 이럴 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이 점의 평행 이동이 아니니까 점은 그냥 더하면 됐어요. 근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변형해서 대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2, 3인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어져서 대입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대입되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3을 대신 대입해주면 돼요. 자, 얘를 대신 대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x제곱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은 y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단순하게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y 대신에 y 플러스 3만 대입을 하면 돼요. 더 이상 이 식을 보니까 더 이상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우리가 원하는 평행이동된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계산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서 적용하는데 조금 우리가 시간이 처음에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는 거, 그리고 대입하는 방법까지도 좀 잘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어진 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평행이동한대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바로 쓸게요. 어떻게 평행이동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입하면 되나요? x 대신에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는 이 x값, 요 x는 어디에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 이 x에 대입하면 되죠. 원래 있던 식의 x에다가. 그래서 이 평행이동한 원의 식은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을 뒤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에 있는 y에다가 여기 있는 이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구분이 2y하고 요 x하고 x를 대입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잘 되려나? 자, y 마이너스 2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 되네요. 그냥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으로 나왔습니다. 평행이동한 원의 식이에요. 뭐 간단하죠. 뭐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떻게 무엇을 할지가 좀 복잡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요. 자, 직선이 주어졌어요. 식이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어요. 원이건 직선이건 포물선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처음 보던 거라도 상관없어요. 평행이동은 그냥 대입만 잘하면 돼요. 대입만 잘하면. 자, x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y방향으로 2만큼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 아래식에다 쓰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y에다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 아래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쓰면 y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대입했죠. 자, 3x 마이너스 4래요. 3 곱하기 x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괄호를 쳐서 대입해줘야 되겠죠. 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던 식에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한 식이 아래인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y는 3 전개하면 3x 플러스 9 마이너스 4 이항한 거 플러스 2가 되어서, 그러므로 y는 3x 9 플러스 11 빼기 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포물선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자, 이거를 평행 이동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대입할 거 표시를 x 먼저 할까요? x 먼저 표시를 하고 자, 대입을 하면 뭐 이렇게 예전처럼 자세하게 안 해도 되죠. 그리고 y 여기에다가 요 y를 대입한다 생각을 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y 플러스 4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서 y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4 이항에서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얘로 하면 되겠네요. 얘는 포물선 형태라서 꼭지점이 6, 마이너스 1이면서 뭐 아래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요. 자, 직선. 여기 미지수 K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직선은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Y는 3X 플러스 4가 되었대요. K 값을 구하래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네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인데 얘를 평행 이동했대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대요.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됐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대입하나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이만큼 y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인데 내가 거꾸로 구하려고 해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구할 때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간 거니까 반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여기 있는 점의 평행 이동만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갈 때 마이너스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할 때도 오른쪽 걸 이용해서 이제 왼쪽 걸 구하는 거죠.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냐면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해 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에 있는 xy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얘니까 대입한 값에 y절편값 뒤에 있는 상수값을 구하면 k값 바로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이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y에다가 y 플러스 5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어요.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항한 거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x 몇이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k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면요, 내가 거꾸로 구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 5만큼 xy에다가 대입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인 거를 생각을 하면 뭐 똑같은 과정이니까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볼게요. 이번 영상은 좀 기네요. 자, 다음 원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2,4인 원이 됐대요. a,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는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잘 생각해야 돼요.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데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는 점의 평행이동으로 구하는 문제네요. 재미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에는 어떤 중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지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반지름은 전혀 이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얘를 이제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근데 그걸 다 구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우선 x만 보니까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완전 제곱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y만 봅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y니까 뒤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오면 되죠. 그래서 y를 완전 제곱시키면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5가 되는데 여기는 이 값까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우변에 뭔가가 오긴 할 거예요. 얘는 구해줘도 되고 안 구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원을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 콤마 2가 돼요. 자, 얘를 이동을 시켰대요. 이런 것을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어떤 원이 나오는데 어떤 원이 됐는데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2,4인 원이 됐대요. 이럴 때 A, B를 구하래요. 야, 이제 느낌 오나요? 얘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식으로 해서 뭐 구하자는 게 아니고 중심만 보고 얼마만큼 이동됐는지 찾아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값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점. 도형이 평행이동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의 평행이동이나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똑같이 이마만큼 이동된 거잖아요. 내가 식을 알고 싶다면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부호 바꿔서 대입하는 거지만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거라면 똑같이 이동된 상황에서도 점만 생각할 때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네, 우리가 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환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그 부호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을 구했지 이마만큼 이동된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점의 평행이동. 이 부분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식을 구할 때와 이동된 점을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식을 구할 때만 특별하게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서 x값만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가 된 거잖아요. x값을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만큼 계산된 거예요? 플러스 3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x는 몇만큼? 3만큼 이동. 그러니까 a가 3인 거고요. 그리고 y값을 보게 되면 2가 어떤 값으로 됐냐면 4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엔 플러스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값은 플러스 2만큼 된 거니까 몇만큼 이동된 거예요? 2만큼. 그래서 b의 값은 2라고 우리가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봤더니 도형의 평행이동인지 알았더니 문제를 풀고 나서 보니까 점의 평행이동인 그런 재미있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는 마치고요.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고 많았어요.